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가사 선상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정리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핵심 정리 보시면요. 박일로가 45세 때 바로 통주사가 되어 부산진이라고 하면 지금의 부산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산항에서 이제 머무를 때 지은 노래다. 통주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뭐 그 군사들을 통솔하는 총책임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책임자로 내려와서 부산항에 머무를 때 지은 노래인데 이 태평사라는 것과 함께 바로 뭘 소재로 했다? 전쟁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양반 가사이면서 전쟁 가사다. 이 전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임진왜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임진왜란 직후에 그런 어지러운 어떤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우국지정, 이런 것들과 개인적인 어떤 통한, 이런 감정들, 분함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격상으로는 굉장히 좀 직설적이면서 평화해오죠. 그런 우국적이란 말이 있죠. 나라 근심 후 나라국,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들, 애국심이 좀 잘 드러나 있다. 자, 가사니까 사음보의 사사조의 연속체, 3, 4조, 4, 4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용법과 대구법, 의인법들이 사용이 되어 있고 뭐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쓰인 것이다 보니까 예스러운 한문투나 고사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성은 3단 구성 서사 본사 결사인데요. 좀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은 이걸 두 강의로 나눠서 갈 겁니다. 서사와 본사 일부, 그다음 본사와 결사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눠서 두 번 정도의 강의로 나눠가게 되겠습니다. 주제는요. 전쟁의 비애를 딛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는 전쟁 가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전쟁 가사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서 외적에 대한 적개심 그러면서 무인의 기계를 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제 그 넘어가 볼 건데요.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선상탄 나와 있죠. 우선 서사, 통주사가 되어 진동령으로 내려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령은 부산진을 얘기하는 거죠. 부산항. 자, 그럼 본문을 보시면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라고 하죠. 늙고 병든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건 화자 자신을 표현을 한 건데요.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화자를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로 보내실세, 자 수군 통주사, 그러니까 배의 가장 큰 총책임자로 배주자 해야죠. 스승사자. 그러니까 배의 그 가장 통책임자로 내어 보내실세 을사사마의 진동령에 나려오니 을사년이라고 하면 선조 38년 1605년이라고 해요. 그 연도로는 1605년이 되죠. 1605년 3하의 여름에 라고 하는 거죠. 진동영에 내려오니 진동영 동쪽을 지키는군요. 여기에서는 바로 그 해석에 나온 대로 부산진에 내려오니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실랴 라고 했죠. 국경에 요새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어야 하겠는가. 내가 몸에 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에 내가 이렇게 임무를 맡고 내려왔는데 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 있겠냐. 앉아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 부분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실랴 라는 이 부분에선 군인의 자세와 우국충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군인의 자세와 우국 충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장검, 긴 칼을 비기차고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병사들이 타는 그 배에 싸우는 배죠. 그 병선에 구태에 올라와 여기 진목하여 대마들을 굽어보니 라고 하죠. 기운을 떨치고 기운을 내고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 쪽을 굽어보니 자 여기 진목이라고 하는데 기운을 내고 눈을 부릅뜨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기운을 내어 눈을
부릅뜨다.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여기서 대마도는 일본 땅 아닙니까? 그래서 긴 칼을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배에 올라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본다는 것은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는 거죠. 바로 외적에 대한 적개심. 바람조친 황후는 원근에 쌓여 있고 라고 했습니다. 자,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누런 구름은, 자, 여기 그 황혼이라는 말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황혼은요, 누런 구름, 뭐 직역을 하면 누루황자의 구름 문자니까 누런 구름이지만, 여긴 전쟁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전쟁의 기운인가요? 여러분들 뭐 포나 이런 거 펑펑 쏘고 나면 뭐 연기들이 부옇게 자욱하게 끼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런 구름, 바로 전쟁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황은 원근에 쌓여 있고, 라고 멀리 또는 가까이에 쌓여 있고, 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전운이 감도는 거죠. 자, 아직도 전운이 감돌고 있음.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득한 창판한 긴 하늘과 한 빛일세. 라고 했습니다. 아득한 푸른 바다는 긴 하늘과 한 빛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다 멀리를, 수평선 멀리 저 너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서사 부분이 되겠고요. 통주사가 되어 진동형에 내려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본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1에서는요, 이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 앞부분에서 나타났었는데, 배를 처음 만든 이 헌원씨란, 중국의 헌원씨란 사람을 원망을 해요. 그 사람이 배만 안 만들었다면 굳이 외적 놈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침공을 하지 못하지 않았겠냐라는 조금은 좀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외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제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지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너무 외적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분한 마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왜 중국의 그 헌원씨라는 사람은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배를 만든 헌원씨를 원망하는 조금은 엉뚱한 그런 어떤 발상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하고, 선상 배 위를 배회 왔다 갔다 서성이며 고금 옛날과 지금을 사억 생각하고, 자, 사억이란 말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하고, 어리 미친 회포에 헌원씨를 애하노라. 어리석고 미친 회포 마음에 헌원씨,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헌원씨라는 사람을 원망하노라 라고 하죠. 자, 여기 어리 미친은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헌원씨, 이 헌원씨라는 사람은 배를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뭐 전설적인 그런 황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헌원씨가 그 배를 만들어서 전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한탄과 원망이 한편으로는 좀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 아니겠냐.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원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 헌원씨를 애하노라, 원망하노라 라고 하죠. 진실로 배 아니면,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요 행은 바로 요 부분이 지금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드러나 있죠.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렀으니 라고 하죠. 큰 바다가 아득히 넓어 천지에 둘러싸 있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만리밖에 어느 사이 엿볼란고. 진실로 배가 없었다면 풍파가 있는 이 바다 만리밖에 어느 사이 어느 사방의 오랑캐들이 엿볼 수 있었겠는가. 자, 여기서 배는 침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 외적들의 입장에선 침략의 수단. 그래서 이 글의 화자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적 인식. 어느 사이, 어느 사방의 오랑캐. 자, 여기서는 오랑캐들이 엿볼 수 있겠는가. 무슨 일 하려 하여 배 못기를 비롯한 거.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 시작하였던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요 세 줄, 요거는 바로 헌원씨를 원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됐죠. 헌원씨를 원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 배목기를 비롯한 거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배를 만들기를 시작했던가 라고 하면서 만세천추의 가없은 큰 패되어 라고 하죠. 오랜 세월에 무단한 큰 패가 되어 자 가없은 큰 패. 자, 이 부분은요. 임진왜란의 피해를 비하한 거죠. 임진왜란의 피해. 보천지하에 만민원을 기룬한다 라고 하죠. 보천지하에 만민원을 기룬한다. 넓은 하늘 아래에 보천지하, 이 말은 온천하에 만민원, 온 백성의 원망을 조장하고 있느냐. 왜 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임진왜란이라는 게 터지게 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하느냐. 이 나쁜 헌원씨야. 뭐 이러면서 그 배를 만들었다는 그 헌원씨에 대한 원망이 좀 드러나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본사 2 부분으로 가보죠. 자. 본사 이 부분에서는요. 난단적을 퍼뜨린 진시황과 서불에 대한 원망. 또 거기서 더 발전을 시켜서 배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약초를 캐게 자신이 장생불사 오래 살기 위해서 약초를 구해오라고 여기저기 그 동남동녀 어린 소년과 소녀들을 여기저기 다 곳곳에 보내죠. 그 중에 일부 보낸 그 동남동녀들, 어린 소년들이 일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오지 않고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외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보내서 거기서 외적이 되게 만들었냐? 그들만 아니었다면, 왜 진시황만 아니었다면 외적이라는 것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좀 이것도 엉뚱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컸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좀 풀어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 그 화자의 그런 좀 심정을 좀 이해를 해보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으로다. 한편으로 또 깨달아 보니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전쟁의 임진왜란의 탓을 한편으로는 진시황의 탓이다. 적을 퍼뜨린. 그래서 이렇게 좀 원망을 좀 하고 있죠. 자. 배 비록 있다 하나 왜 아니 삼기신들 배가 비록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헌원 씨가 배를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왜를 아니 삼겠다는 외나라를 일본을 외적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니 삼기던들이 만들지 않았다면 자 여기서는 부정적 대상으로 보는 것들이 이거죠. 진시황과 외. 그러니까 진시황이 외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생불사약을 구해오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이제 동남동녀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일부 일본으로 간 동남동녀들, 어린 소년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외적이 됐다는 거죠. 일본의 대마도로 빈 배가 절로 나올란가라고 하죠. 배가 비록 있다 하지만 외를 만들지 않았다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겠는가? 네 말을 믿어듣고 누구 말을 믿어듣고 동남동녀를 그대도록 들여다가 동남동녀 장생불사약을 찾으러 보냈던 그런 어린 소년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생불사약을 찾아보낸 소년들 또는 뭐 처녀 총각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남동녀를 그대도록 들여다가 라고 하죠. 자, 그 섬에 들어가게 해서 해중 모든 섬에 바닷 가운데 모든 섬에 난단적을 끼쳐주고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을 끼쳐주고 남겨두고 통분수욕의 화에 다 민나다. 원통하고 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했구나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바로 진시황을 원망하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시황만 아니었으면 그 왜적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장생불사약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이렇게 왜적이 될 리도 없었지 않았냐라는 좀 엉뚱한 그런 발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자, 장생불사약을 그 먹으면 오래 산다는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약을 얼마나 얻어내서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 살았던가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몇만 년 산 게 아니라 과연 진짜 그 장생불사약 구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남대로 죽어가니 남들처럼 결국 나이 먹어 죽었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다. 그것이 동남동료를 그렇게 보낸 일들이 유익한 일인 줄 모르겠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남대로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나다 라는 부분은 동남동료를 보낸 것이 잘못한 일임을 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 등이 이심하다라고 하죠. 또 돌이켜 생각하니 서불의 무리들이 매우 심하였도다. 서불의 무리라는 거는요, 장생불사약을 찾아 수천 명의 그 동남동녀를 데리고 동해의 삼신산으로 떠났으나 그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여기서 작가는 서불의 무리가 그 일본에 정착한 후 자순을 퍼뜨려 외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서불의 무리도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지금 세모한 것들은 바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들이에요. 서불등이 이심하도다, 매우 심하다라고 하죠. 이심하다라는 건 매우 심하다 이런 뜻이죠. 인신이 되어서야 망명도 하는 것가라고 했는데요. 인신, 신하가 되어서 남의 나라로 그렇게 도망이야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원래 서불이라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 진시황의 신하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일본에 정착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돌아오면 신선을 못 만났으면 지금 그 장생불사약을 구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사람인 그 신선을 못 만났거든 수이나 들어오면 빨리 쉽게나 돌아왔으면 주사위 실험이 전혀 없게 삼길렀다. 이 주사인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나의 근심, 주사의 이실음이라는 건 지금 통주사로 내려왔잖아요. 진동영, 바로 부산예. 그래서 여기에는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화자의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화자의 근심. 그 근심은 전혀 없게 삼길렀다. 전혀 아마 없었을지 않겠냐. 그럼 외적들이 그 서불의 무리들이 외적이 되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런 지금 진동영의 부산진에 내려와서 통주사가 돼가지고 이런 걱정 근심 안 해도 되지 않았겠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본사 2에서는 난당적, 참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을 퍼뜨린 이 진시황이라든가 이 진시황과 서불의 무리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해석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본사 3과 그 결사 부분 쪽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